영화 인터스텔라 속에서 딜런 토마스의 시는 죽음을 편안한 밤이라고 부르면서도 그 밤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말고 끝까지 맞서 싸우라고 말한다. 인류의 멸망을 막기 위해 분투하는 과학자들의 마음과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의 본능이 교차하는 이 장면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깊이 울린다. 그런데 우리는 왜 죽음을 그렇게까지 두려워할까? 사라진다는 생각이 왜 이토록 공포로 다가올까? 한 가지 흥미로운 사례가 있다. 뇌가 하나인 샴쌍둥이다. 두 사람은 하나의 뇌를 공유한다. 한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다른 한 사람도 마치 자신이 직접 맛본 것처럼 같은 맛을 느낀다. 한쪽이 무언가를 보면 다른 쪽도 그것을 인식한다. 감각은 하나인데 몸은 둘이다. 그들은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지고 대화하며 살아간다. 타티아나와 크리스타. 하나의 시각, 하나의 미각, 하나의 촉각, 하나의 뇌. 그런데 나는 두 개다. 세상에는 손가락이 6개인 사람도 있고 팔이나 다리가 하나 더 있는 사람도 있다. 심지어 신체 일부가 2개 이상인 사람도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는 2명이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겉모습이 하나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뇌가 하나일지라도 몸통이 2개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들을 두 사람으로 부른다. 사람들은 그들을 둘로 대하고 그들 또한 마치 둘인 것처럼 반응한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해진다. 만약 하나의 뇌에 3개의 몸이 연결되어 있다면 어떨까? 4개라면? 100개라면? 더 극단적으로 하나의 뇌에 수억 개의 몸이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존재를 어떻게 인식할까? 혹시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이 존재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진 건 아닐까? 나는 뇌 안에서 자동으로 태어난 존재일까?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나라고 부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개념일까? 사실 나는 생각 속에서 태어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종이 조각을 사람들이 돈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세상에 실체 없는 가치가 실제처럼 작동하게 된 것처럼 말이다. 원래 존재하지 않던 개념이 인간의 합의와 언어 속에서 현실이 된다. 마찬가지로 이 몸을 나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존재하지 않던 자아가 머릿속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가상의 나는 사람을 웃게도 하고 울게도 한다. 성취감을 느끼게 하고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결국 나라는 것은 언어가 만들어낸 하나의 이야기다. 우리는 이미 이런 현상을 일상에서 경험한다. 2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보면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성격과 태도가 달라진다. 외국어를 유창하게 쓰기 시작하면 마치 또 다른 인격이 등장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사투리를 쓰던 사람이 표준어를 쓰기 시작해도 말투와 사고방식이 달라진다. 말이 바뀌면 나도 함께 바뀐다. 결국 나는 말로 만들어진 존재다. 그렇다면 언어를 모두 지워버리면 진짜 나는 무엇이 남을까? 말이 없어도 세상을 느끼는 무언가는 분명 존재한다. 그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모든 것이 빅뱅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시간과 공간, 에너지, 그리고 지금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태초의 에너지가 형태를 바꾼 결과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 왜 아무것도 없음이 아니라 무언가 있음을 느끼는 걸까? 우리는 깨어있는 동안 의식을 통해 세상을 인식한다. 잠들어 있거나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가 아니라면 우리는 늘 보고 듣고 느끼며 존재를 체감한다. 하지만 정작 이 의식이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가 바로 의식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고통 그 자체라면 고통을 느낄 수 있을까? 만약 우리가 생각 그 자체라면 생각을 관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아프다고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고통이 아니라는 뜻이다. 생각이 떠오른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생각 그 자체가 아니라는 의미다. 내 몸이 있다고 느낀다는 것은 내가 몸과 동일하지 않다는 뜻이다. 깊은 잠에 빠지면 시간도 생각도 몸의 감각도 모두 사라진다. 그럼에도 우리는 잠에서 깨어난다.
잠은 우리에게 조용히 말해준다. 우리는 시간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며 몸도 아니라는 것을.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진심으로 이해한다면 잠과 죽음은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진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진짜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나라는 이야기가 끝나는 것에 대한 공포일지도 모른다. 실제로 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애초에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이다. 없음이야말로 진짜 모습이다. 어둠이 있어야 빛을 인식할 수 있듯 무가 있어야 존재를 느낄 수 있다. 세계가 사라지지 않고 있음으로 느껴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사람들은 삶을 통제하기 위해 나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하지만 우리는 잠을 통제할 수 있는가? 죽음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가?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잎이 떨어지듯 파도가 일고 해가 뜨듯 모든 것은 스스로 나타났다가 사라질 뿐이다. 우리는 그 흐름을 지배하지 않는다. 우리가 매일 밤 잠드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죽음만을 공포로 느끼는 이유는 물질과 기억과 감정과 생각을 나와 동일시했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변하는 것들을 나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아직도 꿈속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생기고 사라지는 모든 것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이미 영혼 속에 들어와 있다. 그것이 바로 꿈에서 깨어나는 순간이다. 사실 잠은 매일 우리에게 이 힌트를 주고 있었다. 너는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이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언젠가 맞이하게 될 죽음도 깊은 잠처럼 편안해질 것이다. 그리고 다시 깨어날 때는 마치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듯 찬란하게 시작될 것이다. 이것은 종교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과학이 앞으로 탐구해야 할 지점일지도 모른다.